자, 오늘 제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많은 직업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직업을 갖고 경제 활동을 하지만 저도 보험 세일즈도 하고 택배 기사도 하고 무슨 알바도 하고 모든 직업을 했지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정말 내 인생 시나리오에서 내가 살고 싶었던 그 모습대로 충분한 돈을 벌기에는 너무너무 턱없이 부족한 직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직업이 돈을 또 많이 번다 할지라도 노동소득이기 때문에 예, 이 자유가 없는 거죠. 시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모습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는 계속 노동의 노예가 되어서 다람쥐 쳇바퀴 사는 직업군으로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요. 제가 8년 전에 만났던 애터미는 야, 이거 한 방에 해결하는 굉장히 좋은 직업군이고요. 이 직업군 중에서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큰 빅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애터미가. 예,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출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 정말 빅 비즈니스로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은 시작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그렇게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첫 번째로 첫 번째 애터미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터미 세미나에 오고 보상 플랜을 들으면 다 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애터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안다고 하지만 나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조금의 안티를 맞거나 그러면 내가 정말 확실했던 그 애터미가 그냥 한 번에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는 애터미 안 할 거야. 못 해 먹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금방 접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빅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애터미를 좀 잘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애터미 마케팅이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 그 노정구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이 마케팅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는 뭐 착한 다단계다. 뭐 다단계 역사를 새로 쓰겠다. 아, 우리는 다단계 아니고 유통이야라고 하지만 우리의 업종은 업태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을 다단계 마케팅으로 하는 거죠. 회사는 물건의 매출을 이 생활 필수품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매출을 어떤 마케팅으로 하냐? 다단계 마케팅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단계, 즉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알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요. 예. 그래서 출발 많이 하는데 자기 식대로 막 하다 보니까 결과가 잘 안 나죠.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제 파트너들도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저 진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 요인을 간과한 채 그냥 그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마케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사업으로 해야 된다. 사업. 자, 그러면 사업이 무엇이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애터미 하지 말고 비즈니스 해라. 우리 많은 애터미인들이 애터미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사업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배워야 되겠다. 제가 이런 서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강남 여기 줌 미팅은요. 제가 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아니고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굉장히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좀 연속성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거 비즈니스에라 이걸 나누면서 이거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경영자의 마인드.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세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뚜렷이 구분되는데 그 둘 사이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게 뭐냐면 각 개인의 의식 구조라는 거죠.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속담 중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니 하나 실수했다고 뭐 10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늘 어떤 사람은 늘 그 구조의 생각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이 똑같아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밑에 종업원 신식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경영자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연습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종업원의 의식의 구조를 가지고 계속 일을 하면 결과값은 종업원의 결과값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경영자의 의식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시간을 노력하면 결국은 경영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셋해야 된다고 했죠. 리셋. 어떻게 해요? 우리의 머리는요. 우리의 의식구조는 종업원의 의식구조로 꽉 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종업원으로 살았거든요. 누군가에게 고용돼서 살았고요.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았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살았다는 거죠. 나에 의해서 살거나 내가 누군가를 경영하거나 누군가를 주도하거나 이끌거나 리드를 해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리드를 해보고 했다 할지라도 뭐냐면 그냥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 나 우리 가게 하는데요. 종업원 한 몇 명 데리고 해요. 자, 종업원 몇 명 데리고 하는 이거의 이 스케일과 애터미의 스케일은 완벽하게 다르더라는 거죠. 저도 애터미를 하면 할수록 야, 이게 장난이 아니네. 처음에는 되게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내 좌우에 회원 늘리고 막 이렇게 하면 저도 막 금방 막 그 로얄 가고요. 임페리얼 막 10년 만에 금방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가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의식의 구조가 늘 종업원이었어요. 사업 경영자의 의식의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 의식의 구조가 늘 종업원이니까 주도적으로 경영을 하는 그 영역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흉내를 내고 다니니까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그 내가 경영을 잘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를 지금부터 경영자의 의식으로 바꾸도록 연습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라, 시스템에 와라, 뭐 동영상을 들어라 이런 많은 것들이 뭐야? 경영자의 의식 구조를 계속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식대로 바꿔볼게요. 애터미 식대로. 파트너의 의식 구조에서 나는 리더야, 나는 스폰서야 라는 의식 구조로 빨리 바꾸셔야 돼요. 리셋하라는 거. 리셋은 뭐야? 다시 리뉴얼해서 세팅을 다시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는 어떻게 세팅되어 있나요? 우리의 의식 구조에는 어떻게 세팅되어 있나요? 애터미에서 수많은 돈을 버는 리더들을 보면요. 머릿속에 파트너이지만 저는 여기 백성욱 총장님의 파트너입니다. 노정구 단장님의 파트너고요. 저희 강영일 하재청 총장님의 파트너입니다. 내가 위치가 파트너야. 우리는 구조가. 그러나 내 의식에서는 한 번도 파트너의 의식 구조로 일해본 적이 없어요. 네. 항상 나는 리더의 스폰서의 의식 구조로 출발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제 파트너들은 저랑 똑같은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모든 게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저보다 인맥도 좋았고 능력도 좋았고 환경도 좋았고 도움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왜 달라졌냐? 의식구조가 출발부터 그들은 그냥 계속 파트너야. 징징거려 주도적으로 하는 거 없어 뭐 그냥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그러면 제가 파트너 노릇을 안 하냐? 저는 제 목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애터미를 출발할 때 제가 목표가 있었어요. 자세. 나는 스폰서의 한 라인을 끝내는 파트너가 되겠다. 이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대실적이 되려고 노력했고요. 우리 스폰서님들이 무엇을 하실 때마다 걱정을 끼치지 않는 파트너가 되겠다가 1번의 목표였고요. 두 번째 목표는
우리 파트너들에게는 언제나 완벽한 스폰서가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내 파트너가 누군가 힘들게 초대를 했는데 우리 파트너의 그 사업에 내가 누가 되는 스폰서는 되지 않겠다. 무조건 도움되는 스폰서가 되겠다. 제가 이것이 저희 크나큰 애터미를 출발했던 제가 세팅된 나의 의식의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조금 사업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사업가들의 인간관계, 사업가들의 돈 씀씀이, 사업가들의 시간 개념, 사업가들의 꿈꾸는 거, 사업가들의 시간 이런 것들이요. 몸의 습관, 식습관, 건강관리 이것이 완벽하게 제가 살아온 것과 다르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배워가면서요. 경이로워요. 그러면서 제가 뭐를 깨닫냐면 내가 왜 로얄이 못 됐는지, 왜 내가 아직도 본부장인데요. 제가 오토 본부장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애터미가 빅비즈니스를 맞는데 나 같은 애송이가 이 빅비즈니스의 돈을 벌겠다고 그런데 제가 겸손하지도 않게요. 이렇게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늘 듣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세팅을 리셋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는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비즈니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그동안 일정한 목적, 계획을 가지시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려고 매일매일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저희 조직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 제가 노력하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제가 여기 얘기했죠. 1,000억 원, 1,000억대 자산가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1,000억대 자산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를 능력이 있고 없고는 아니잖아요. 이러면 뭐 내가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끼리 이 일을 재심합력으로 해내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이거 우리 확증하죠.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에 석세스 세미나에 가서 우리는 또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그렇구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위대함을 우리가 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야, 정말 77세에 말 못하는 할머니도 샤론 로즈가 됐구나.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인도네시아가 한 라인이 끝났구나. 야, 저렇게 잘난 박사도 애터미를 하는구나. 뭐 어린아이도 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우셔야 돼요. 저 사람 좋겠다. 나도 빨리 돼야지.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나의 것을 비교하면서 나의 네트는 어떤 방법으로 짜야 될지를 여러분이 배우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어망하게 그냥 대충 종업원의 의식으로 아직도 파트너의 의식으로 간다면 돈은 잘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딱 볼 수 있죠. 내가 스폰서에 대한 원망이 많냐?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의식은 파트너예요. 내가 아직도 주도적이고 셀프가 아니냐? 자동이 안 되냐?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종업원의 의식입니다. 내가 아직도 남 탓을 많이 하고 있냐? 이거 종업원의 의식이에요. 물론 저도 그런 리셋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저도 스폰서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고요. 불평불만도 있었어요. 때로는 치열하게 스폰서와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늘 리셋은 내 사업, 내 경영자였기 때문에 내가 스폰서 파트너랑 섭섭하다고 해서 하루도 나의 사업체를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감정에 휩쓸리셔서 내 사업을 쉬고 멈추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내가 리셋이 덜 된 거예요. 매일매일 리셋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종업원, 습관적으로 파트너를 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동영상을 듣고 매일 아침 다짐을 하시고 외치시면서 리셋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해볼게요. 꼭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거나 또 세상의 사업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게임을 해야 돈이 벌린다는 것을 우리는 네트에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복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애터미에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곱하기로 일하셔야 돼요. 왜요? 성공의 확률을 높이셔야 되거든요. 성공의 세 박자는 뭡니까? 첫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회사가 좋아야 돼요. 저도 네트워크 다단계를 한번 했지만 너무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성공을 못했어요. 여기 백성호 총장님도 저랑 같은 그런 네트워크 한번 하셨잖아요. 그죠? 정말 저렇게 능력자가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못했냐? 회사가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이템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터미는 어때요? 저희 강영희 총장님이 저에게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야, 진짜를 만났어, 진짜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우리 진짜 만났어. 근데 제가 안 믿었어요. 무슨 진짜 같은 소리 했네. 한국에, 전 세계에 진짜가 어딨어. 다단계 다 가짜야. 제가 그랬는데, 제가 하도 오라 그래가지고 세미나 와서 진짜구나, 이거는. 여러분, 애터미 회사는 너무 완벽합니다.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뭐, 애터미는 제가 볼 때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회사로 완벽합니다, 정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팀 아닙니까? 팀. 여러분들의 팀은 솔직히 말하면요, 거의 완벽한 팀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뭐 불평불만 우리 스폰서가 어쩌고 저쩌고, 혹시나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게으르다.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뭔가 그 매일 들쑥날쑥한다. 이런 불평불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좀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를 떠나서 전업이야, 열정적이야, 한 번도 빠지지 않아, 부지런해. 여러분 이러면 그 스폰서는 사실 거의 완벽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3요소는 뭐냐면 나예요다. 그런데 이게 더하기가 아니로 곱하기 게임을 하면 굉장히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팀도 준비되고 나도 준비됐는데 회사가 되게 나빠. 그럼 이게 곱하기이기 때문에 회사가 0이야. 그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사가 한 50% 받쳐주네? 팀이 한 50% 받쳐주네? 그래도 괜찮아요. 성공의 확률이 낮을 뿐이지 성공의 확률이 0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당연히 나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못 바꾸잖아요. 스폰서 못 바꾸잖아요. 팀 못 바꾸잖아요. 그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밖에 없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나를 계속 높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장을 해서 회사와 팀을 잘 활용해서 곱하기 게임을 하시면 여러분 성공의 확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가 그래서 회사 너무 완벽해. 제가 또 많은 걸 뭘 느끼냐면 리더스 클럽이나 뭐 이런 컨퍼런스나 석세스 원데이 가보면요. 지금 회사가 엄청나게 프로그램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뭐 고세일즈 마스터, 다이어트 프로그램, ABR, 무슨 앱까지 막 만들어가지고 하고 뭐 소소한 클래스다 뭐다 정말 너무너무 쏟아지게 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수를 올려서 그거를 막 활용해서 자기의 성공 확률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많은 그 도구들이 쏟아져 나와도요. 내가 그걸 활용을 못해요. 그러면 성공의 확률이 엄청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는요. 정글의 세계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곱하기 게임을 하시면 좋겠다. 또 하나의 곱하기 게임. 예를 들면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확률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뚝뚝뚝뚝. 자, 석세스 세미나 얘기해 볼게요. 자, 한 번 갔어요. 두 번째 갑니다. 그럼 곱하면 결과값은 2가 됩니다. 성공의 확률이 2배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세 번째 갔어요. 그러면 2에다가 3을 곱하면 6이 되죠. 성공의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4를 곱해요. 그럼 6, 4, 24.
확률이 24% 되는 겁니다. 오르고 5번째 가요. 그럼 성공의 확률이 120으로 올라가 취소사요. 6번째 갑니다. 곱하기 게임을 하는 거니까 720으로 올라갑니다. 7번째는 5040까지 올라가요. 8번째로 가면은 4320까지 치솟는 거죠. 여러분 눈치채셨죠? 더하기로 하면 숫자가 별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곱하기 게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9번째는 안 갔어. 9번째 안 갔어. 내가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안 갔어. 4만 대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뭐예요?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곱하기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거 한 번쯤 어때? 여러분 신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폰서에 대한 신뢰도. 스폰서가 있어야 될 자리에 계속 있다가 내가 한 번 빠졌네. 한 번 빠지는 건 한 번 빠지는 걸로 내가 그냥 출석 그냥 한 번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스폰서의 파트너에 대한 신뢰도, 팀워크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계속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완전 0, 안 가면 곱하기이기 때문에 0으로 뚝 떨어져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10월부터 10번째부터 1로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네트워크 마케팅과 비즈니스라는 영역은 곱하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 내가 목표한 바까지 쉬면 안 돼요. 줄기차게 달려가서 내가 목표 지점까지 완성하고 내려야 돼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애터미 곱하기 안 하고요. 더하기면 문제가 없죠. 더하기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가면 숫자도 별로 안 될 뿐더러요. 뭐 한 번 안 가도 0, 한 100에다가 플러스 0이면 100이잖아. 근데 100 곱하기 0은 0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주 습관적으로 나에게 되게 관대하고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요.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러죠. 옛날에 막 스폰서가 계속 얘기해 줬는데 그땐 듣기 싫었어. 그런데 내가 좀 듣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 얘기만 계속 했는데 그때 들렸다는 거야. 스폰서들은 기가 막히지. 아니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때는 안 들려. 스폰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러죠. 아니면 그때 미리 안 가르쳐 줬어요. 속 터지죠. 스폰서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때는 안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러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출발을 했으니까 곱하기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예요? 비행기. 제가 그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뜨는 거 아시죠? 그냥 이륙하고 비행기는요. 네, 뭘로 해요? 이륙을 하고 상승을 하고요. 기류를 탑니다. 그리고 하강을 하고 착륙을 하는 이걸로 가는데요. 여기 있죠. 상승까지.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몽골을 가는데요. 인천공항 그 언저리, 그 우리나라 바다 언저리에서 막 뭐 시동을 거는지 몰라요. 거기서 계속 부릉부릉 하다가 쫙 추진을 해서 바다에 쫙 갑자기 쫙 떠서 그 다음부터는 조용히 가잖아요. 그때 내가 목적지 가는 총 주행 연료의 50%를 거기에서 다 쓴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n분의 1로 가 목적지까지 n분의 1로 연료를 쓰지 않는다는 거 우리 되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마케팅, 우리가 선택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이런 원리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애터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시스템이라는 소득,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다 이 원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노력 곡선과 수입 곡선이 있잖아요. 애터미에서 처음에 노력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입이 안 돼.
막 엄청 팔았는데 막 맨날 빙고 막 일주일에 한 번 맞고 막 일주일에 한 번도 잘하는 거더라고요. 안 늘어, 안 늘어. 근데 여기 있잖아요. 이 꼭지점, 인계점. 인계점을 지나면 이렇게 밑으로 노력은 뚝뚝뚝뚝 덜해도 되는데 수입은 막 상승하잖아요. 이게 사업소득의 원리예요. 이 분기점. 저는 이 분기점을 우리가 1단계 오토 판매사라고 말하잖아요. 제가요, 여기 우리 강남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사업자님들은 다 오토 판매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터미에서 그렇게 1단계 오토 판매사를 부르짖잖아요. 오토 판매사는 개인이 도달해야 될 애터미에서 최종 목표다. 나 혼자 해야 될 최종 목표예요. 왠지 아세요? 오토 판매사가 이 정도까지 가면은요, 내 자력으로 좌우를 다해서 오토 판매사가 되면 산전수전을 다 겪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편해요. 막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예요? 시스템에 완벽하게 코드인되어 있고요. 스폰서 마음도 헤아리고요. 파트너를 잘 길러낼 수 있는 후원도 되고요. 제품도 다 애용하고 있고요. 뭐 파트너를 포용하는 포용력도 늘어나고요. 웬만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오토 판매사가 안 돼. 그냥 핀 다는 거 말고요, 여러분. 12번 막 찍어서 핀 달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핀만 달지 판매사 유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막 자동으로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웬만큼 다 돼요. 여기를 빨리 통과해야 돼. 여기가 다야. 여기가 다야. 이 다 된 걸로 그러면 그 중에서 나와 같은 파트너가 좌우에 한 두세 명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두세 명과 함께 내가 같이 이제부터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집을 해야 되잖아. 대가집을. 대가집으로 뭡니까? 우리는 연금성 소득, 사업 소득을 위해서 이 앞에 대가집을 해야 되죠. 대가집으로 뭡니까? 노력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되는 이것도 내가 해결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맨날 어려워, 힘들어, 돈 없어, 돈 없어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아직 종업원 마인드입니다. 저도 돈 없고 힘들고 이런 데 많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나 스폰서한테만 좀 얘기하지. 왜요? 우리는 그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건 다 내가 집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사업자들은 그래요. 경영자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돈을 끌어다 와야 되는 것도 경영자의 몫이라는 것을 태생적으로 알고 출발합니다. 리셋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것이 리셋이 안 되셨나요? 리셋하셔야 돼요. 인간관계도 또 관계십도. 제가 요즘 그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요. 사업이란 무엇인가? 제목이 이런 책입니다. 네, 제가 이 책 하나 읽고 있거든요. 사업을 한다는 것.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요. 여러분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 예, 맥도날드를 나는 누가 창업했는지 몰랐어요. 예, 그런데 크록이라는 미국 사람이 맥도날드를 창업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맥도날드를 프랜차이즈화 하면서 겪었던 자기의 일대기를 이 책으로 써놨습니다. 제목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손정희 회장이에요. 예. 이 사람이 정말 강추한 사업자라면 사업을 한다는 사람은 꼭 읽어봐라 이런 책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그 초기 멤버가 있어요. 그 맥도날드를 창업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점 1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초창기 멤버가 있었는데 한 분은 여자분이고 한 분은 남자분이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은 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 사람 모두 다가요. 나중에 10년쯤 지나서 맥도날드가 어느 정상에 있을 때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었대요. 아기들이 어렸는데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아이들의 졸업식, 입학식, 생일잔치 이런 데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의도적으로 가지 말아가 아니라 일이 우선순위니까.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크록이 그들에게 초창기에 많은 월급을 줄 수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것은 그
그 여자만이 아니라 그 세 사람 모두 다가 동일했답니다. 그리고 그 크록이라는 사람은 그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점을 위해서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았대요. 어쩔 때는 자금이 딸려가지고 자기가 정말 영업 세일즈하러 다녀야 되는데 차까지 다 팔아 제꼈다는 거야. 집도 다 팔고 뭐예요? 온 영혼을 다 바쳤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사업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에 그 정도까지는 하셔야 1000억대의 자산이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리셋해서 그런데 이 빨간 데 있죠. 인계점 요거. 이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일한 걸로 지금까지 왔을까? 그러면 정말 오토 판매사 갈 때까지 제가 전업을 해서 6개월, 한 1년 안에 미친 듯이 그 인계점을 통과하려고, 왜?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인계점을 통과하려고 했던 그때의 그 활동으로 기반이 되어서 저는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한번은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보니까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다 대동소이예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조금 돈이 빨리 벌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좌우 라인을 자기가 다 후원하는 사람들이 돈이 빨리 됩니다. 우리 스폰서님들을 제가 또 분석을 하고 제 파트너들도 돈을 버는 파트너와 못 버는 파트너를 제가 조사를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딱 그거예요. 어떤 자세로 출발하느냐? 예, 그리고 그냥 경영자 리더의 그 세팅을 한 사람은요, 당연히 좌우를 다 해요. 좌우 라인을. 근데 이 경영자의 의식과 파트너의 의식을 못 벗어난 사람은 자꾸 한 라인만 하려 그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편하게 가고 위험을 감수 안 하려고 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후원이라는 걸 해야 돼요. 우리 보상 플랜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일이잖아요.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파트너를 후원하는 것이 우리의 수입의 결과물입니다. 자, 여러분, 좌라인과 우라인의 균형을 맞게 형성하시고 후원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제가 밑에 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실 때요, 시간, 거리, 횟수, 비용의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30만 PB를 내렸어. 그럼 막 그 계산 나오죠. 여러분이 계산하시잖아요. 계산법을 달리 하셔야 지금부터. 이 크록이 사업을 한다는 것의 크록이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알고 있다. 분명히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네 사업에 엄청난 성공이 갖고 온다는 거 알고 있다.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고서는 나의 성공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못 벌더라도 난 계속 투자한다. 여러분, 애터미가 이분처럼 온 영혼을 다 팔고 막 집 팔고 땅 팔고 차 팔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의 영혼을 팔면 돼요. 내 시간을 팔면 됩니다. 이것에서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을 하는 순간 망해요. 계산을 하는 순간 야 이렇게 또 뭐예요? 왜 나 혼자 다 해야 돼? 제 파트너들이요. 맨날 하는 얘기가 맨 밑에서 자기가 두 줄 다 한다. 왜 저 혼자 다 해? 두 줄 해야 돼요? 위에서는 뭐예요? 제 맨 밑에 파트너도 막 오토 판매사 자기가 한다고. 누가 오토 판매사 도전하라 했냐고요. 지가 한다 그래 놓고요. 이거 녹화 안 되죠? 지가 한다 그래 놓고요. 제가 왜 다 해야 돼요?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러다가 막 감히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왜 집에 가는지 알겠어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게 힘들어서 집에 가는 사람이 깜이에요? 사장님이 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 드세요? 사장님 깜 아니에요. 겸손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누가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다 자유예요. 내가 PB를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내리지 않고 싶으면 안 내리는데 사장님이 위에서 PB 받고 싶으면요. 로비하세요. 저는 요즘 우리 파트너한테 하는 얘기 그래요. 스폰서 후원 받고 싶으세요? 스폰서한테 다 잘 보이세요. 로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 사업가들이 돈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왜 돈 안 줘? 이러면은 아니 은행에서 대출해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보도 다 넣어야죠. 막 이거 해야죠. 막 애터미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있는 스폰서들. 여러 스폰서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요. 거리도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멀리? 우리 파트너들 진짜 웃긴 분들 많아요. 아우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갔네요. 막 엄청 성공하고 싶대. 막 파트너 막 나오면 막 수원. 근데 여러분 일산에서 이 계산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차 타고 가면 2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좀 행정구역은 멀어. 경기도와 인천이야. 근데 경기도와 인천인데 차 타고 가면 2, 30분밖에 안 걸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부업을 하는 사람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리더가 막 엄청 막 자기 막 장난 아니래. 거기 왜 후원 안 가요? 멀어요. 제가요. 막 일산에서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거긴 못 가요. 제가 진짜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이거 굉장히 이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기 리더님도 계시지만 요즘 우리 파트너들은요. 저한테 힘들어요, 멀어요, 막 이런 얘기 못해요. 왜? 저 막 여수 가서 살고요. 몽골 가서 살고요. 막 한 달에 막 몽골 갔다 여수 갔다 막 일산 갔다 어디 갔다 막 이러거든요. 투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돈 투자도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내 영혼을 투자하셔야 돼요. 온 마음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좌라인 대실적 지속적 정기적으로 원하셔야 돼요. 뭐 좀 했다가 뭐 그가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막 이런 거 많아요. 그리고 파트너의 성공이 우선입니다. 또 진정한 배려를 하셔야 되고 경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뎁스라인 생장점을 1순위로 후원하셔야 돼요. 이거 뭐냐면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얘기할게요. 이거 얘기하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좌우를 하시다가요. 어느 쪽으로 하셔야 되냐면 주도적인 파트너가 나오는 쪽에 먼저 집중 후원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그 몽골에 가보니까 이렇게 우리 차가나 국장님의 좌우 한쪽은 제가 이제 한국을 잡고 있어요. 저희 이번에 목적은 차가나 국장님의 소실적을 키우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저기 멀리 에르테네트라는 곳에 되게 까미 나왔어요. 근데 까미 나오니까 뭐예요? 자기 소실적 한다고 다 난리야. 그래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까미. 막 자기 혼자 막 팀장도 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일부러 스케줄을 잡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까미요 뭐라고 말하냐면 불평불만이 막 나와요. 그래서 아사 직전이야. 내가 이렇게 하다간 죽을 것 같아. 왜? 후원을 그 아무리 까미래도 여러분 에린이에요. 제가 정말 많이 느낀 거죠. 아무리 까미고 뭐 바깥에서 뭐르라고 뭐 애터미를 몇 년 하고 오고 막 이래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야 에린이구나 에린이. 그래서 제가 그 리더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자 우리 좌우 중에서 우리는 뭔가 조금 잘하는 사람 조금 나오면 야 잘됐다. 빨리 얘 나왔으니까 나 빨리 작은 쪽으로 맞춰야지. 이러고 그쪽으로 후원을 하거든. 그럼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아니고 두 줄을 하시다가 셀프 리더가 나오는 쪽이 있어요. 그쪽을 몰빵해서 먼저 키우세요. 이거를 계산하시는 순간 여러분 그 깜도 집에 가고 다 집에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박한길 회장님이 그러셨죠. 내 좌우가 소실적 대실적이 어딨냐. 소실적 대실적 따지려면 소실적이 2천만 포인트가 매일 뜨는 곳이 소실적이다. 그거 안 뜨는 사람은 다 소실적이라 그랬어요. 저 다 소실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건 너무 머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 소실적 하냐고. 제가 좀 그냥 저의 기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한쪽이 자동 매출이 매일 70%, 70만 포인트 이상이 생겼어. 매일 일어나. 그러면 그쪽이 대실적이 될 확률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대실적의 형성은 성공의 조석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대실적, 큰 라인의 대실적은 이 만들어진 것은 성공의 80%, 90%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야 대실적만 있으면 뭐해 나 소실적 없어도 돈 안 되고 있는데 타짜들, 네트워크꾼들, 네트워커들은요 다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리더가 나와서 어설픈 리더가 있는데 자기 소실적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왜? 한쪽을 완벽하게 키워내면 온전히 내가 100%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돈이 돼요. 이게 곱하기 게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파트너들도 진짜 웃겨 죽겠어. 밑에 좀 웬만한 좀 하잖아요. 제가요 소실적소 힘들어서 못 내려. PB 좀 직급 가라 그럴 때요. 한 뭐 10만 PB, 15만 PB씩 내려서 판매사 보냈어요. 제가요 왜요? 막 저도 저도 뭐 판매사 늘지 못하거든요. 제가 왜 그거 왜 내려야 돼요? 아직도 이 마케팅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내 밑에 감이 나왔습니까? 그 감이 셀프 리더. 자, 셀프 리더 제가 해보니까요. 애터미에서 본부장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도까지는 확 몰빵으로 키우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스폰서한테 맡기잖아요. 너무 몰빵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팀워크로 이루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이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게 되면 실력이 쌓여요. 우리 지난 수원 세미나에 가신 분들 계시죠? 여기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김강렬 임페리어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100만 갚아라 그랬잖아요. 자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7년 안에 임페리어 가는 방법을 알려주겠대. 본인은 7년 만에 못 갔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300명씩 만나면 된대. 그러니까 300 갚아라는 거죠. 100만 값이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100만 값을 하는데 왜 힘드냐? 하루에 100명씩 만나도요. 성과가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하루에 100만 값을 해서 한 달만 해보라는 거죠. 그럼 뭐가 쌓여요? 나의 실력이 쌓인다는 거죠. 내 노하우가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적이 이게 파트너가 나오고 이 파트너가 어느 정도 셀프 리더가 되고 대실적을 완벽하게 형성하는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만들면 뭐가 쌓여요? 실력이 쌓여요. 그런데 대실적이 큰데도 소실적 안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직급이 잘 안 찍히거든요. 근데 왜 안 찍히는 줄 아세요? 일일 빙고는 돼. 직급이 안 찍혀. 왠 줄 아세요? 아니 한라인이 끝내줬는데도 소실적을 다 못해. 우리 국장님이건 팀장님들이건 여러분들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실력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이렇게 대실적 형성을 해서 몸공부를 안 해봤거든. 감이 없어. 감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파트너가 여기 가서 지금 혼자 내보내면 총 맞을 텐데? 혼자 여기 갔으면은 지금 울고 있을 텐데? 지금 이때쯤이면 내가 동기부여 해줘야 되는데? 이때쯤 내가 뭔가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때쯤이면 직급을 보내야 되는데? 뭐 이런 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감은 내가 그거를 현장으로 다 다니면서 막 산전수전을 다 겪잖아요? 그럼 이런 감이 생깁니다. 이 감으로 내 파트너를 상담을 해주고 키워내는 거죠. 근데 이런 감이 없으니까 맨날 놓쳐. 감이 와도 놓쳐, 게을러, 뭐 타이밍을 몰라요. 타이밍을. 여러분 사업은 타이밍이거든. 모르시면 지금부터 스폰서를 쫓아다니면서 배우세요. 제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하세요. 의도적으로. 뭐 저도 어저께 어떤 파트너랑 미팅을 했는데요. 뭐 본부장님은 바쁘실 것 같고. 여러분 스폰서와도요. 의도적으로 친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뭐 스폰서가 나 봐주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되겠지는 없습니다. 된다고 생각하고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런 나이는요. 스폰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요. 근데 내가 스폰서 파트너가 내 말 잘 안 듣는다. 그럼 분명히 뭔가 후원에서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팀은 팀워크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적어집니다. 또 이렇게 후원하는 팀은요. 탄탄한 조직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애터미밖에 없잖아요. 이런 애터미라고 여러분 선택하셨죠? 그 돈나무 다 키우고 계시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의 돈나무는 잘 키우고 있습니까? 예, 저는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예, 저희 우리 사랑하는 딸 사위 손자거든요. 얘가 이제 이 손자가 그러니까 한참 제가 좀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12월 되면 36개월 돼서 말도 엄청 잘해요. 네.
얘네들하고, 사실 얘네들이 버는 돈 뭐 벌죠. 직업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죠. 얘네들은 지금요, 레드오션에서 막 헤매고 있잖아요. 둘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막 500에서 700. 못 쓸 거 있습니까? 제가 집 못 사줬죠. 집 대출금 다 나가죠. 막 차도 빚내서 다 뭐 여러분 할부 다 빚내는 거 아니에요? 카드 인생, 빚 인생이죠. 누군가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계속 쳇바퀴로 살아요. 카드 인생으로 삽니다. 할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제가 돈나무 키우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그 얘기하긴 좀 그러네요. 네. 저는 이 돈나무, 화요일마다 돈이 열리잖아요. 돈나무니까 돈이 열리지, 뭐가 열리겠어요.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열리죠. 나 사과 싫어요. 전 돈나무 심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돈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돈나무를 키우고 있으신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돈나무를 누군가가 키우지 않으면 아무도 키워주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집 정원에 심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집 정원에 돈나무 누가 심어줘? 스폰서도 다 자기 돈나무 키우고 있는데 뭘로요? 다 곱하기 게임 활용해서. 아시겠죠? 사냥이 아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돈 버는 사업자 되셔야 되겠죠. 돈 못 버는 사업자 계속 되실 거예요? 일로 얼른 넘어오시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 또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지나쳤는데요. 뭐라고요? 리셋 다시 하십시오. 사업가, 경영자로 리셋하시고요. 스폰서로 리셋하셔서 출발하시면요. 금방 돼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형제라인 리더님하고 미팅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 몽골에 뭐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저랑 똑같이 출발했거든요. 예. 아니, 그런데 그분은 옷도 판매사도 안 되고요. 정말 파트너도 없어.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 사장님, 스폰서 욕하지 말고. 물론 그 스폰서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스폰서를 탓해서 뭐합니까? 사장님께서 리셋하시고요. 다시 하세요. 그런데 그분을 봤더니 몽골을 스폰서가 안 간다 그랬대요. 당신한테 안 간다 그랬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 태권도 연맹에서 막 몇십 명 모아낸다 그랬대요. 그럼 사장님이 사업 설명하셔야 되죠. 제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8년을 애터미를 하러 다녔는데 제가요? 제가 어떻게 사업 설명을 해요? 제가요? 뭐 이러고 있어요. 누구 탓을 합니까? 이거 지금. 기회가 왔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큰일 났다. 여러분, 혹시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있는 마케팅 정도는 설명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 준비합시다. 나만이 성공의 게이지를 올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나의 게이지를 다시 올리고 리셋하셔서 우리 잘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분한테 했던 말은, 사장님께서 리셋만 다시 하신다면 지나간 8년간의 세월에 수없이 많이 들었던 석세스 세미나에서 여러분이 사장님께서 했던 많은 일들이 단순간에 사장님의 노하우로 변할 겁니다. 사장님이 마음을 안 먹었기 때문에 계속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들었던 수많은 비전, 수많은 것들이. 금방 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요. 다시 리셋하시고 출발하셔서요. 정상으로 빨리 갑시다. 이만 마치겠습니다.